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도전 진로탐색 기업가 정신. 오늘은 7번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업 사업화 5단계 간단히 설명드렸죠. 마지막 8번째 수업 시간에 프로토타입 창업 아이템을 실제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실제로 다음 시간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업 아이템이잖아요. 창업 아이템에 따라서 그 회사가 성공할 것인지 수익을 낼 것인지, 수익을 내야 오랫도록 살아남는 기업이 되는 거죠. 이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업 아이템을 어떤 걸로 선정하느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이 비즈니스 모델,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 있어서 수익 모델을 검토를 해야겠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창업 아이템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물밀듯이 막 쏟아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관찰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욕구, 필요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 보면은 딱 봐도 기발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수박. 보통 과일은 어머니들이 다 깎아주죠. 이쁘게 접시에 담아져 있는 과일을 포크에 그냥 찍어 먹지 않아요? 굉장히 편하죠. 근데 알고 보면은 과일 깎는 게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고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기발한 도구가 개발이 된 거죠.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요거는 지금 유모차랑 카트랑 결합시킨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사용하는 유모차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빠들, 아버지들이 유모차를 천천히 미는 습관이 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유모차를 다루는 게 좀 지겹기도 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재미있는 탈거리와 유모차 바구니를 결합한 형태의 제품이네요. 대신에 안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거는 실제로 한번 선생님도 사용해 보고 싶은데요. 젓가락 밑에다가 미니 선풍기를 달아놨어요. 뜨거운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후후 불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선풍기가 바람을 날려가지고 면을 좀 덜 뜨겁게 만들어주는 아이디어 상품 같아요. 이 사진 속의 제품들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 굉장히 엉뚱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엉뚱한 생각을 제품화 시킨 거죠. 불티나게 팔릴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도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를 창업하고 그 회사의 혁신 아이템, 창업 아이템을 결정할 때 굉장히 엉뚱하고 상상력 있는 제품이 탄생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슬링키라는 장난감 알아요?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이 슬링키 장난감 가지고 단순하지만 재밌기도 하고 시간 때우기 용으로는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 슬링키를 개발한 사람도 우연한 기회에 도전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제품으로 출시까지 한 그런 영상을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리처드 제임스와 슬링키. 90년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려한 무지개 빛깔의 슬링키일 텐데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건 1943년 해군 기술자인 리처드 제임스가 발명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텐션 스프링을 가지고 일하다가 우연히 그중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땅에 떨어지며 스프링이 움직이는 모양이 너무 신기했던 리처드는 그것을 보고 장난감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에 슬링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 부부는 400여 개의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이 장난감은 큰 인기를 얻었고 겨우 9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슬링키는 아직도 꽤 인기가 있는데요. 매일 약 25만 개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상 보니까 어때요? 생활 속에서 어떤 하나의 발견을 아이디어화 시켜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굉장히 단순한 장난감을 재미라는 가치를 제공해 준 셈이죠. 하지만 이 창업 아이템을 잘못 선택하면은 안 좋은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과거 한 4년 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대왕 카스테라는 대만에서 유명한 카스테라거든요. 선생님도 실제로 대만 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뭐 이게 엄청 대단히 맛있고 그렇진 않지만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가격이 싸요. 게다가 맛도 부드럽고 무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거리죠. 그게 국내로 수입이 돼가지고 창업자들이 이 아이템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창업하고 6개월, 1년 이내에 전부 다 망했어요. 이게 창업 아이템이 나빠서가 아니라 때로는 시기적으로 어떤 운적인 요소도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경험 사례 중에 한 가지예요. 언론에서 이 카스테라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고발 방송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 내용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갔어요. 다시 되짚어 보면은 실제로 카스테라라는 것은 먹는 식품이잖아요. 사람들이 먹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식용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카스테라라는 오명을 얻게 돼서 그 어떤 그 부정적 이미지, 편견이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날 오픈했던 사장님은 3개월 장사하다가 폐업을 선언을 했고요. 방송에 나왔던 이 가게, 프랜차이즈와 상관없었던 다른 브랜드들, 모든 대왕 카스테라 가게들은 전부 다 문을 닫게 된 계기가 됐죠. 보통 우리가 회사를 창업할 때 굉장히 준비 기간이라던가 또 인력, 시간과 자금이 투입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허탈감과 금전적 손해까지도 입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 아이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IoT 사물 인터넷과 블루투스 스피커의 결합인 형태의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요. IoT 사물 인터넷 블루투스 스피커 기술을 융합시킨 회사의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회사를 창업한다는 전제하에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을 정하고요. 또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그 제품의 이름을 정해가지고 와야 돼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알죠? 이 브랜드,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이면은 회사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브랜드라는 개념, 삼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마트폰이 뭐예요? 삼성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갤럭시죠. 애플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 아이폰, 아이패드. 자, 회사의 대표 브랜드 제품을 여러분은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이름으로 정해야 돼요. 세상에 브랜드가 얼마나 많아요. 소비자들이 뭔가를 사야 되는데 뭐 사지? 뭐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면은 그 브랜드를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도 정기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노출을 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이 있고 우리 브랜드가 있고 우리 브랜드의 제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집에서 스스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야 할 것은 바로 이 창업 아이템 개발 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그래야 마지막 시간에 창업 아이템을 제작하고 발표까지 진행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회사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창업 아이템의 그 이름을 적어주고요.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컨셉인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타겟 소비자, 누구한테 판매를 할 것인가, 어떤 소비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 냈습니다 라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또 개발이 완성된 최종 제품의 가격까지도 책정을 해보세요. 자, 이게 과연 10,000원으로 책정했을 때 그 판매량과 50,000원 정도로 책정했을 때 그 판매량, 과연 얼마로 책정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반응해서 받아들이고 살 것인지, 이건 너무 싸,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 고작 요 정도 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 시중에서 만약에 비슷한 아이템이 있다면 가격을 책정할 때 시장에서 비슷한 컨셉의 아이템이 얼마에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먼저 조사해 보세요. 만약에 타 아이템과 우리 아이템이 굉장히 기능이랑 겹쳐요. 근데 우리 회사의 아이템이 이런 기능이 더 추가가 돼 있고 디자인도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컨셉도 더 훌륭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도 소비자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한 다음에 가격을 책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 스케치. 실제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고 이게 지금 형태가 단순한 스피커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한 스피커의 형태로 아이템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기타 부자재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 재료와 융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완성시킬 것이냐, 최대한 그 컨셉 형태에 맞게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서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오세요. 색칠까지 해오면 더 좋아요. 이 창업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지금 네모난 사각형 형태인데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랑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어떻게 더 추가시킬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고 디자인 스케치를 반드시 해와야 돼요. 물론 처음에 생각했던 디자인과 최종 디자인이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프로토타입, 실제 최종 제품을 아직 출시하기 전 상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제품을 개발해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메인 아이템이 블루투스 스피커여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기업가 정신의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도전 정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재해석해내서 창업 아이템을 탄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샘플로 개발 계획서 샘플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준 거예요.
회사의 이름을 크게 상단에다가 적어도 되고요. 가운데다가 디자인 스케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라던가 디테일한 설명, 컨셉, 기능 같은 것들을 정리를 A4 사이즈 종이 한 장으로 해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광고 카피 같은 것도 적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포스터 보니까 지금 광고 카피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 이런 시기에는 없었다. 매년 할로윈 모자가 바뀌는 나인테인. 고속충전 자판기. 제품 이름이 고속충전 자판기네요. 파격 세일. 가격을 책정했는데 세일가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특징은 15분 만에 완충. 그리고 뭐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소개까지도 넣어놨어요. 빵빵한 월급, 맛있는 식사 제공, 연 1회 세계 여행이 눈에 띄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꾸며가지고 개발 계획서를 한번 뭐 포스터 형식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개발 계획서를 꼭 완성시켜서 수업 시간 시작 전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템 제작 시간 1교시 때 여러분들이 아이템 제작으로 첫 번째로 DIY, Do It Yourself라는 DIY 뜻이거든요. 스스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직접 조립하고 회로까지도 구성되어 있는 지금 형태, 조립형 형태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생님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인 1스피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둠을 구성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하나의 아이템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회사,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개발 계획서까지 완성시켜내는 작업이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립형 스피커가 한 대씩 제공이 되고요. 직접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필요한 모든 준비물은 선생님이 준비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부품의 어떤 구성이라던가 조립도라던가 회로도 같은 것을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와야 돼요. 그래야 제 시간에 만들고 창업 아이템까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스피커가 있죠. 일단은 스피커가 있고요. 배터리 홀더가 있고요. 또 브레드보드라고 우리 여러분들 코딩 배웠어요. 코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품이죠. 또 블루투스 유닛,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 어떤 CPU 부품이 될 것 같고요. 자, 5번에는 스위치 모듈, 딸깍딸깍 스위치를 전원 온오프 하는 그런 기능의 스위치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와 블루투스 유닛을 연결시켜주는 전원 코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 전 미리 각 부품의 구성을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완성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고 이해하고 이런 사진들을 참고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문제 없이 완성시킬 수 있겠죠. 첫 번째 1교시 시간에 스피커 조립 시간은 30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에 조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회로도라고, 이게 지금 딱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케이블선이 2개밖에 없는데 이 스피커와 블루투스 모듈, 브레드보드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브레드보드 판 보면은 A07, A04, B07, 여기 지금 보면은 알파벳 순서랑 숫자 순서가 지금 가로 세로별로 지금 나와 있죠. 그 순서 위치에 맞게 정확하게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의 회로도를 보고 똑같이만 조립하면 되고요. 단 주의할 게 이 블루, 파란색과 레드, 빨간색 케이블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다가 꽂고 마이너스 플러스 전원도 꼭 조립하기 전에 확인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교시 때 그러면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완성시키고 작동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죠. 건전지를 3개를 넣고요. 전원을 켜세요.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에 그 블루투스 설정을 해야겠죠. 자동적으로 이 블루투스 신호를 검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음악, 뭐 어디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음악을 한번 켜보고 스피커 상태까지도 작동 유무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블루투스 스피커가 제작이 됐으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선생님이 부자재를 가지고 온다고 했죠. 색종이, 뭐 수습광, 종이박스, 테이프, 이런 이미지, 사진들, 이런 것들, 부자재들을 이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지금 나올 것인지 뭐 선생님도 지금 예상하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업가 정신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잖아요. 그 최종 결과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선생님이 워크시트 안에다가 이 창업 개발 계획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과제를 빼먹지 말고 해와야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반드시 과제를 완성해가지고 수업 시간 전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해요.